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인데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떤 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증기기관과 기계화라고 할 수 있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 전기를 이용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선두로 컴퓨터 정보화와 자동화 생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된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산업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I 기술이 적용된 신산업들을 말하는 것이죠. AI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은 몇 년 전 세계의 대결이었던 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 있죠. 모두 이세돌이 당연히 컴퓨터를 이길 줄 알고 편하게 시청하다가 놀라운 반전에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과학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했는데요. 또 하나의 예시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드론, 오륜기가 밤하늘에 펼쳐지며 전 세계에서 탄성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개막식을 지켜보던 외신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냐는 착각이 불러일으킬 정도였다고 평했습니다. 총 1218개의 드론으로 단순히 오륜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스키를 타고 있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내려오는 모습까지 연출했죠. 게다가 마무리로 올림픽 오륜기가 완성되며 다시 봐도 벅차오르는 모습을 연출하였죠. 이날의 퍼포먼스는 기네스 기록에도 등재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퍼포먼스는 단 한 대의 컴퓨터와 단 한 사람이 조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218개의 드론을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모양과 퍼포먼스를 맞추며 진행하는 것을 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조종한 결과라니 듣고 나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2년 전의 기술력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드론을 이용한 군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K2를 장착한 드론봇 전투부대를 만들어 전투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소총 발사 드론은 원격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심지어 유탄 발사 드론까지도 있습니다. 적의 중대급 특정 표적이나 이동형 지휘소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드론까지 생긴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발맞춰 기술이 진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일반 병사와 병사가 싸우는 모습보다는 원거리 폭격이나 미사일 때 미사일의 싸움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군용 드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전투 장면이 나올 수 있겠네요. 만약 실제로 맞닥뜨리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눈앞에 수십여 대의 전투 드론이 총을 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네요. 이러한 군사력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를 보면 한국의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는 0.1509로 전체 138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7위보다 한 단계 올라선 것이죠. GFP는 인구수와 병력, 그리고 무기수, 국방예산 등 50여 개의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작년보다 7계단 추락해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발전한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한편 우리나라의 평창올림픽 드론, 오륜기와 대비되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원래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일본인데요. 원전 폭발의 위험성을 최대한 숨기고 진행하려 했지만 다행인지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 올림픽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도쿄올림픽이죠. 최근에 소총 드론 소식이 일본에 퍼지면서 한일본 커뮤니티에 관련 글에 대한 반응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군사력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아버지 세대에는 비교도 못할 만큼 허접한 힘이었는데 어느새 턱 밑까지 따라왔다. 아베 총리가 탄도미사일 기지 요격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으니 일본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드론으로 오륜기를 그리던 것은 나도 봤었고 화제가 될 만했지. 한국은 이제 평화의 오륜기에 소총과 유탄을 탑재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다케시마와 이란 청구권 협정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끝까지 이득을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잖아. 우리도 자위대의 정의를 새로 하고 헌법을 개정하자.
실제로 전쟁 중에 드론이 소총 사격을 한다면 정말로 끔찍할 거야. 감정 없는 살인 기계를 양산하면 머지않아서 지구 종말이다. 도쿄 올림픽은 정부와 IOC의 의지로 내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야. 아직 백신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는 그저 바이러스 파티일 뿐이다. 쏟아부은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면 필요하지만 방역에만 집중하는 한국이 부럽다. 한국인들을 알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사실은 엄청 폭력적이라는 점이야. 일본인들보다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잖아. 이제는 드론의 무기화에 앞장서고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수천 개의 드론을 띄우겠지. 한국 남자들은 전부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온다. 일본의 남자들은 안보의식이 부족해서 정치권마저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거야. 이번에 발표된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에 랭크됐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할 때야. 저런 기계적인 기술은 일본이 아직 훨씬 앞서 있어. 당장이라도 압도적인 군용 드론들로 군인들을 대체하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 김정은을 보고 있으면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거든. 나는 아베 총리를 싫어하는데 칭찬하고 싶었던 점이 딱 한 개 있었다. 바로 적기지 공격 능력이야. 주변국들은 무기를 사들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소극적인 미사일 방어 대책으로는 국민들을 지킬 수 없어. 속국이나 노예국가도 아닌데 우리도 군사력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올해 코로나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 확진자 숫자도 제대로 못 세고 공유도 안 되는 정부의 시스템에서 국가의 위기를 느꼈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가 칭찬하고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 일본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월등히 많은데도 여행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 이런 태도로 전쟁이 벌어지면 결코 안 된다. 드론이 총을 쏘고 유탄을 발사하면 그 많은 한국 육군들은 컴퓨터를 붙잡고 전쟁하는 거야? 한국인들에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주고 전쟁을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 중국과 한국인들은 외모와 성격까지 굉장히 비슷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55년 전의 협정을 부정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도 당당하지. 이제는 그들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쟁에도 휘말리게 되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권리와 군사력을 준비해야 돼. 결국에 북한과 한국은 한 팀이 되려고 할 거야. 지금 준비하는 군사력은 결국에 우리를 향하게 되겠지. 한국은 100년 전부터 한순간도 일본을 경계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아직도 유지하는 불매운동이나 이러한 스포츠 경기에서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봐라. 지금 BTS를 보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원래 한국인들이 일본은 싫어해도 J-팝을 좋아하고 일본 제품들을 사랑하던 때가 있었어. 이제는 일본의 젊은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본다.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거야. 다케시마와 끝없는 보상 문제까지. 한국은 빠르게 기술을 카피하고 적용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드론을 살인기계로 만드는 것에도 거침이 없을 거야. 나는 과거 핵폭탄에 빼앗겨버린 일본의 군사권을 2020년까지도 되찾지 못한 것이 놀랍다. 100년과 1000년이 지나도 이대로일 수는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선제 타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